자, 안녕하세요. 노조가 만난 사람. 오늘은 보도국의 김세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작년 5월에 입사해서 그 6개월간 이제 사건팀, 사회부 사건팀에서 수습 기간을 거치고 이제 11월 달쯤에 전국부에서 서울시청 출입 기자로 지금 취재하고 있는 김세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서울시청 저도 아주 익숙한 출입처입니다. 저도 이제 올해 출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입사하기 전에 작년 5월에 입사했으니까 그전에는 대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혹은 뭐 취준생이거나. 입사하기 전에 김세희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는 일단 뭔가 경험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제가 뭔가 이렇게 시도하려는 거에 그렇게 좀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아주 소소하게라도 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좀 버거워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또 기자를 했던 사람으로서 학교 방송국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기자를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방송국에서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저 기자였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이제 대학교 교내 방송부터. 네. 이제 학내 뭐 이슈를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뭐 촬영도 제가 해보고, 뭐 편집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좀 시스템이나 이런 취재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좀 나름 좀 이렇게 다져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준비된 방송 기자예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문득 다른 곳에서 좀 오래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교환학생도 좀 어디 갔어요? 미국 갔다 왔는데 이제 아주 작은 시골 도시에 가서 그 한 학기? 한 학기 정도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또 한국이랑 생활이 또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그냥 무작정 계획해서 그냥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 있었어요? 아, 이게 총기 소지하는 곳이다 보니까 미국은 원래 총기 소지가 자유롭잖아요.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 총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가뭄이 크게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당시에 이게 총성이 몇 번 들리고 다른 그 백인이나 뭐 미국인 뭐 유럽 사람들은 친구들은 이제 막 너무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간 동양인들이나 한국인들 아니면 다른 분들은 되게 이렇게 약간 영화 보는 느낌? 약간 그래서 좀 문화 차이가 좀 그래도 있구나. 접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느끼면서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교내 방송 기자를 하셨고 교환학생도 다녀왔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취업해서 처음 입사한 게 MBN이었던 거예요? 네, 처음에 MBN 입사했어요. 다른 뭐 인턴 경험이나 다른 경험은 없고? 네, 이제 리서처로 잠깐 다른 방송사에서 이제 한 짧게 리서처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취재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도와드리는 좀 백업 느낌의 업무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어디였어? KTBC?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출연이니까, 우리 또 지금 이미 후배 기수가 한 기수 들어왔지만, 어쨌든 현업에서 뛰고 있는 기수 중에서 막내잖아요? 네. 입봉을 한 기수 중에서. 후배들은 아직 입봉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동기들 소개도 좀 해주시죠. 지금 어떤 분들이 활약하고 있습니까? 저희 29기 동기들이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취재기자, 취재기자는 저 포함해서 8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PD 직구 동기분들이 같이 있어서 그분 8명 해서 총 16명. 16명의 29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자들부터 봅시다. 이제 저희 기수의 맏형, 이교욱 기자가 있어요. 네, 이교욱 기자 같은 경우에는 맏형인 건 실제로 나이가 많아서 맏형인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리포트를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진행 경력도 좀 이전에 있던 아나운서 친구라서, 출신이죠. 그래서 좀 앵커도 하셨고 되게 뭔가 같이 이렇게 리포트랑 걸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작을 할 때 보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더빙도 잘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신뢰감을 주는 그런 느낌의 그 리포트를 제작을 해서 되게 좀 배울 점이 많아요. 미래의 앵커 꿈나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동건 기자라고 그 장동건. 그 심지어 바이라인이 not actor예요. 아, 그래? 그래서 그 네. 장동건 기자는 지금 국제부에 있는데요. 아, 굉장히 꼼꼼한 친구예요. 그래서 물론 그 국제부에 있다 보니까 세계 여러 현장을 다니기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이제 내부에서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AP통신과 근데 로이터통신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이 한정적인 것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기사를 쓰고 어떤 그림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꼼꼼한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덕진 기자는 저와 같이 전국부에서 경기 북부 이제 출입을 하고 있는 그렇죠. 기자인데요. 사실 우리 회사 되게 취약한 부서인데 미 개척지를 개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개척 기자. 선구자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친구는 질문을 굉장히 촘촘하게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재를 할 때 질문이 뭐 양과 질이 둘 다 잘 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같이 뭔가 옆에서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구나 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취재에 잘 녹여서 리포트를 제작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영민 기자는 저희 기수 간사인데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든든한 간사입니다. 근데 이제 신영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획 취재를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동기들이다 보니까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 그렇죠. 깊이감 있게 좀 그 한정적인 그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의 그 시간에 어떤 깊이감을 넣을지 좀 많이 고민하고 또 그 신문이랑 좀 다르게 저희는 그림을 구상해야 되는 그렇죠.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그 깊이감에 맞게끔 좀 고민하는 그런 방향을 잘 구현해내는 것 같아서 또 기획 천재 아닐까 싶습니다. 참 기자가 기획 기사만 안 쓰면 참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기획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아주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현지 윤현지 기자가 있는데 윤현지 기자는 이제 굉장히 윤현지 기자도 장동건 기자처럼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건팀에서 종로 중부 해와 라인이죠. 지금 맞아요. 해북 라인에서 바뀌었으니까 이제 해와 라인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취재원들과도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편이고 또 굉장히 꼼꼼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최대한 없게끔 뭔가 취재에 있을 때 되게 경쟁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후배들한테 엄청 잘 해줍니다. 지금 밑에 들어온 후배들한테. 네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엔젤 선배구만. 네, 엔젤.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뭔가 그래도 이제 좀 더 이제 1년 더 뭔가 해본 사람으로서 좀 모를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잘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을 참 잘 챙겨주는 엔젤 기자로. 그렇군요. 그러면 카메라 기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있나? 맞네요. 그래. 그래서 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성민 기자는 성민이가 있었구나. 이성민 기자랑 안지훈 기자가 이제 음. 영상 취재 기자로 저희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성민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장에 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이 굉장히 상황이 다르게 돌아가고 어떨 땐 급박하게 돌아가고 또 어떨 땐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것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굉장히 자기 페이스로 좀 스타일대로 이렇게 잘게 끌고 가가는 힘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지훈 기자 있는데 안지훈 기자는 굉장히 세심한 영상 취재 기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같이 이제 취재를 나가면 저는 그냥 보는 그 그림이 뭔가 이제 나중에 같이 이게 취재하고 돌아오면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바라볼 수 있구나 그림 시선이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도 잘 이렇게 풀어내는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PD 동기들도 많이 있는데 PD 동기들은 별도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숫자도 워낙 많고 그럼 시사 제작부하고 제작본부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너무 인원이 많고 또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모셔서 따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MBN에서 와서 이제 기사를 쓰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썼던 기사 중에 내가 한 보도 중에 이건 좀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닌가? 이건 좀 내가 그래도 인상적이었다. 기억에 남는다. 그런 보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이게 잘한 것보다 저 입봉 기사가 제일 기억이 많이 아무래도 남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물론 지금도 좋은 기사를 쓰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뭔가를 내가 더 하나 더 해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그렇죠.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 과거의 마음이 너무 좀 그때 그때도 여름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현장의 느낌이 아직도 아. 좀 기억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제가 그 고양시에서 좀 사건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미성년자 상대로 이제 그 미수 사건을 좀 하나 했는데 그때 당시 성? 아니면 폭행? 성 쪽으로? 네. 오케이. 근데 이제 그쪽 하고 나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이게 말이 되냐 응. 약간 좀 그 여론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각됐었다가 이제 또 다시 신청해서 또 구속된 그런 좀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 좀 제가 그래도 뭔가 처음 입봉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고 또 사람들이 이슈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당시로서는 큰 사건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직업의 그 뭔가 약간 이런 걸 좀 처음 느낄 수 있었던. 내가 기자가 되긴 됐구나. 네. 네, 약간 그런. 느낀 사건인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기사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요새 좀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기자가 되기 전에도 재난은 항상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뭐 일어나선 안 되지만 참사들도 많이 좀 있고 재난들도 있는데 이게 좀 패턴이 뭐 장소만 달랐지 그 약간 인간에 의해서 좀 발생하는 그렇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발생했던 그 비슷한 곳들에 가서 지금은 좀 잘 되어 있는지 뭐 아니면 좀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좀 시계열적인 그걸 하고 싶다. 네. 네, 맞아요. 지금 뭐 수해 사고도 그렇고 뭐 이태원 참사 같은 어떤 인재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항상 이제 예방하고 미리 경고하는 것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 그런 사고가 반복된다는 건 또 우리 언론 입장에서도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보도 많이 해주시길 기대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그래도 이제 1년 반 정도 다녔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선배나 이 롤모델. 근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캡이나 뭐 바이스나 뭐 심지어 나를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지 말고 뭐 어쨌든 뭐 타사도 좋고 아니면 그냥 유명한 언론인 중에서도 좋고 좀 평소에 배우고 싶은 롤모델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네네. 질문이에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인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나? 근데 한 분을 딱 고르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 기자라는 직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저희 회사에서 선배들을 바라보는 결과 이제 모든 분들이 그 한 분야에서 되게 오래 이렇게 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롤모델이 아닐까. 왜냐면 사실 한 분야에 잘 피해가는구만. 한 분야를 계속 내가 이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평소에도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도태되지 않으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되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걸 공부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TV에 보는 많은 뭐 유명인들도 한 분야에서 되게 오래 하려면 그 뒤에서는 엄청난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그냥 딱 보도국에 들어왔을 때 모든 선배분들이 그 기자로서의 뭔가 직업적인 면도 있고 뭐 또 사명 이런 것들을 좀 지켜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되게 뭔가 더 알아보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각자만의 색깔을 좀 더 이렇게 발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배워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개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MBN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헤어지시죠. 이제 보도국이 3층이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뵌 선배분도 있고, 인사드리면서 더 친해진 분도 있고, 이제 얼굴만 아는데 이제 좀 서먹서먹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더 긴 시간 회사를 다니면서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발랄한 또 계속 보시면서 되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김세희 기자 보시면 인사 좀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세희 기자와 함께한 노조가 만난 사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